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 중에 하나인 이 탱커선, 특히 이제 대형 탱커선의 발주가 나온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아트 이 아슈켈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개괄적으로 짧게 훑고 지나갔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엘리아트 아슈켈론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 설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21년 3월 5일에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최초로 이라크를 방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슬람 시아파 최고자인 이 알시스타니도 만났는데, 참고로 이제 이 사람은 이 시아파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그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보다도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만남이 있은 이후로 매우 오랜 기간 이제 앙숙으로 지냈던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위기도 이제 바뀌게 되죠. 물론 이제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각각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건 실무진끼리 이미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결과물이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들 관계가 이미 개선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들이 만나기 1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이 UAE가 처음으로 수교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레인과도 수교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수단과도 이제 수교를 합의했고, 이제 모로코와도 이제 협의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 전체 인구의 95%가 이슬람 교도인 이 발칸반도의 코소보에는 아예 이제 예루살렘 대사관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중동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지내왔던 중동 국가들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한 걸까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그 중동의 석유는 그동안 이제 미국이 전담하면서 많이 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2010년대에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 이 100불에서 이제 움직이던 이 유가가 이제 1년 만에 40불까지 급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셰일 오일을 통해서 갑자기 1000만 배럴이라는 원유가 이제 새롭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유가는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중동 국가들이 조금 더 오버해서 아예 저유가를 지속시켜서 셰일 업체들을 파산시키려고 했지만은 이 계획도 실패하면서 당시에 중동 국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때 중동 국가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단편적인 예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사상 최초로 이제 국채를 발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의 등장 이후에 최근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신사업에 이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 역시 결국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석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를 살 필요가 없게 됐고, 반면에 이제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 쿠슈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중동 국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쿠슈너는 이제 중동에 가서 이제 각 국가들의 정상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은 이 중동의 석유를 이스라엘이 대신 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페르시아만은 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석유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산된 석유가 유럽으로 가려면은 어떤 항로를 이용해서 가야 될까요? 바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제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임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좁아서 이제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배의 사이즈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길로 유럽으로 배를 보내고 싶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홍해로 들어와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의 최남단은 여기 이제 밑에가 홍해인데, 이 홍해와 맞닿아 있는 에일라트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랑 맞닿아 있는 이 아슈켈론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이 페르시아만에서 보낸 기름을 이 에일라트 항구에서 받아서 이 아슈켈론 항구로 내보내면 유럽으로 이제 기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에일라트 항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제 큰 사이즈의 유조선도 이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수에즈 운하보다도 훨씬 더 활용성이 용이합니다. 그럼 이제 에일라트 항구에서 여기 아슈켈론까지는 어떻게 기름을 보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인 이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UAE와 이제 역사적인 수교를 했던 이유는 이제 그 저면에 바로 이제 이런 논리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오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제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본인들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그 해답이 이 파이프라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제 본인들은,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의 기름을 보내주는 통로인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기사에서처럼 쿠시노는 앞으로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 한번 확증을 한 게 바로 이제 처음에 살펴봤던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한 이벤트였던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게 이제 국내 조선업이나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듯이 만약에 이제 이 루트가, 이 에일라트 루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또 앞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만약에 중동산 원유도 조달을 받는다면 가장 필요한 선박은 단연 탱커선입니다. 이 탱커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선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일라트 항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세 번째 수에즈 막스급으로 맞춰서 이제 배가 오갔다면 앞으로는 그 밑에 있는 뭐 아프라막스나 파나맥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이제 탱커선도 발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이제 올해 국내 LNG 선박 수출량은 작년보다 조금 못할 거라는 컨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센 전제 하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탱커선 수주가 나온다면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는 또 한번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향후 중동 국가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